이게 어떡해. 너무 꼬깃꼬깃해졌어. 이 아이를 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얘는 사실 관상용이에요. 몸뚱이는 가고 지금 이렇게 꼬랑지만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스타일 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사입니다. 오늘은요, 명품백 이야기를 준비했어요. 루이비통, 디올, 생로랑 기타 등등등등 장롱 속에 고온이 잠들어 있는 명품백 15개를 준비했습니다. 직접 제가 제 돈을 주고 산 아이들이에요.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부분 장롱템이 된 가방들이라는 거예요. 유명한 셀러처럼 드레스룸에다가 반짝반짝 빛나게 전시하고 감상하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낭만적이고 근사하고 럭셔리하게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얘네들은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한테 정말 골칫덩이들입니다. 중간중간 처분한 애들도 있어요. 요즘에 빠르면 10대부터 명품백을 산다고도 하고 사실 사람들이 명품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잖아요. 제가 오늘 명품백 저의 실패 후기서를 준비했습니다. 제 이 아픈 경험을 통해서 명품백 구입을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저의 뼈저린 후회를 통해서 깨달은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충분히 얻어가시는, 배워가시는, 가져가시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영상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 부탁드릴게요. 보통 명품백은 가죽으로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죽이 인간의 피부와 마찬가지로 요즘처럼 날이 추우면 갈라지고 여름에 막 트러블이 잘 일어나기 쉽듯이 가죽도 곰팡이가 생기기도 해요. 또 시간이 지나면 가죽도 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한 건데 가죽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늙는 건 정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명품백이 가격이 되게 비싸잖아요. 애지중지하는 아끼는 마음에 장롱에 구입 모셔놨을 때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위험해요. 또 우리나라가 사계절이잖아요. 여름에 습하고 겨울에 되게 춥고 사계절에 기온 변화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그냥 방치했을 때 가방이 빨리 낡아버리고 늙어버리고 못쓰게 될 확률이 큽니다. 야, 스크래치가 좀 나면 어때? 색 좀 바르면 어때? 그냥 편하게 막 들고 다니면 되지. 이런 쿨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저는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명품백이라는 게 들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면서 나를 빛내줄 때 비로소 값어치가 있는 것이지 빛바래가지고 진퉁이니 짝퉁마냥 들고 다니면 그게 사실 멋스럽지도 않거든요. 또 가방 버클이나 체인 줄처럼 금속 장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게 되게 녹이 슬거나 변색이 되기가 생각보다 쉬워요. 그럼 고가의 진퉁이 마치 돗대기 시장에서 산 짝퉁같이 보이는 그런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마치 수억 원대 자산가라서 돈을 펑펑 쓰고 질리면 바꾸고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한 명품백은 하나를 사더라도 신중하게 후회 없이 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저의 장롱템 컬렉션을 준비해 봤습니다. 사실은 얘네들은 골칫덩이들이에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얘네가 왜 장롱템이 됐는지 그 이유를 제가 낱낱이 솔직하게 전해드리면서 후회하지 않기 위한 현실적인 구매 팁까지 준비했어요. 또 혹시 저처럼 이런 골칫덩이들을 가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처분해버릴까? 이런 중고거래를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해보지 않는 명품 중고거래 팁까지 전해드릴게요. 먼저 얘는요, 제가 제일 처음에 산 제 인생 첫 명품백입니다. 짠! 프라다 모터백. 이때 2개 사가지고 하나는 엄마한테 선물했었던 엄마랑 커플 가방인데요. 그 의미가 있는 가방이에요. 보면 안에다가 가방 숨이 죽지 말라고 이걸 넣어놨어요. 담요를 넣어놨어. 얘가 찌그러진 상태로 오래 지나면요, 그대로 주름이 생기거든요. 가죽도 주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륨을 살려가지고 보관한 프라다 모터백이에요. 사실 지금 선물했다면 루이비통을 선물했을 텐데 그 당시에는 좀 올드한 느낌? 그리고 이제 프라다가 조금 더 젊은 느낌. 제가 지금 생각하는 루이비통 모델과 이 프라다의 가격 차이는 별로 크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더 젊어 보이는 느낌? 그리고 이 가죽이 되게 튼튼하잖아요.
프라다 가죽은 스크래치가 잘 안 나요. 굉장히 견고합니다. 그래가지고 산 가방이에요. 어깨에 딱 맸을 때 이렇게 탑팬들에도 어깨를 딱 맬 수가 있어요. 가죽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이렇게 길게 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들 수도 있겠죠? 예쁜 가방입니다. 지퍼 장식이 있어가지고 약간 걸리쉬해 보이면서 약간 파워풀해 보이는 그런 예쁜 모터백이에요. 근데 얘가 벌써부터 무거워. 근데 얘가 장롱템이 된 이유는 무겁고 큽니다. 무겁고 커요. 근데 저희 엄마는 이런 큰 가방을 좋아하세요. 이 안에가 굉장히 크죠?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갖고 다니는 게 별로 없어요. 핸드폰, 지갑, 차키 정도? 들어가면 이게 약간 이 안에서 흔들려요. 이렇게 매매 이쁘다. 이렇게 매매 이쁘네. 이런 느낌? 근데 문제는 이 안에서 얘가 좀 흔들리는 거예요. 물건이 이렇게 소리 나면서. 저는 이게 싫더라고요. 또 무겁고 가지고 다니는 물건 대비 무겁고 커서 장롱템이 된 가방입니다.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물건을 꽉꽉 채워가지고 다 잘 메고 다니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가지고 다니는 물건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폭이 크기 때문에 아예 열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닫는 것도 그렇고 매번 열고 닫는 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저한테는 좀 애매했어요. 이 아이를 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게 명품백은 자기 성격에 따라서 사야 되는구나. 그래서 평소에 물건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 성격인지 조금 가지고 다니는 성격인지 큰 가방이 편한지 작은 가방이 편한지 밖에 나갔을 때 가방을 어깨에 매는지 아니면 손목에 거는지 또는 뭐 이렇게 드는지 이런 자기의 평소 습관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야 밖에 나가서도 무의식 중에 활동하면서 불편하지가 않거든요. 그걸 깨닫게 해준 큰 프라다 모터백입니다. 또 무겁네요. 2016년 때쯤인가? 그때 생로랑이 되게 인기가 많았어요. 거기에 대한 로망이 생겨가지고 샀던 가방이에요. 아마 보시면 아실 거예요. 짠! 생로랑 Y 클러치입니다. 굉장히 부드러운 검정색 하프스킨 송아지 가죽 소재입니다. 이 번떡번떡한 Y 금장 장식이랑 이 가죽이랑 굉장히 클래식하게 어울리는 멋스러운 가방인데요. 안감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입니다. 제가 이때는 아예 가죽 관리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을 때라서 조금 희끗희끗해졌어요. 사후 관리를 진행했는데도 조금 이렇게 상태가 좀 이 모양이 된 가방입니다. 이 번쩍번쩍한 금속 장식 부분이 좀 치료가 필요한 듯 보입니다. 되게 예쁘잖아요. 이 반짝반짝하는 게 되게 예쁜데 이게 손지문이 그대로 닦아도 잘 안 닦이거든요. 이거는 전용 금속 클리너를 이용해가지고 좀 치료해야 될 것 같아요. 얘는 사실 잘 안 쓸 줄 알았는데 장롱템들 중에서도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들리는 가방이에요. 뭐 친구 결혼식이라든지 좀 갖춰 입어야 되는 그런 자리에 옷 색깔에 상관없이 무난하게 좀 세련된 느낌으로 잘 어울리더라고요. 얘가 완전 단색의 솔리드 카프스킨입니다. 그래서 이 스티치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는 클러치예요. 한 땀 한 땀 장인이 술을 놓듯이 이 박음선이 돋보이는 가방인데요. 근데 얘는 완전 민무늬에다가 굉장히 부드러운 카프스킨이에요. 촉감이 되게 좋은데 이 클러치의 특성상 이렇게 잡게 되잖아요. 아니면 이렇게 잡게 되던가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하다는 거. 손잡이가 따로 없는데 여자들 우리 손톱이 이렇게 잡아지면서 그냥 이대로 스크래치가 생겨버려요. 밖에 나가서 일을 보다가 무의식 중에 막 들게 되면서 굉장히 스크래치가 나기 쉬운 가방입니다. 또 그게 되게 잘 보여요. 검정색인데다가 또 완전 솔리드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제 벌써 보이는 것 같아. 그대로 스크래치 나간 게 보이는 이게 굉장히 취약한 가방입니다. 그래서 데일리백으로 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클러치가 얘 하나거든요. 생각보다 또 특별한 날에는 이게 또 잘 어울리더라고요. 뭐 하나면 충분하지 않을까? 다음번에 선택을 한다면 뭐 퀼팅이라든지 조금 더 내구성, 좀 견고한 가죽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자, 이어지는 가방은요. 손잡이가 생겼습니다. 자, 생로랑 탑핸들 그리고 페르가모 탑핸들인데요. 자, 가방 사이즈도 작아졌어요. 제가 이 생로랑 클러치백 이후로 가방은 이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샀던 탑핸들 가방입니다. 둘 다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어깨에 매거나 바로 들 수도 있는, 또 손목에도 걸 수 있는 가방인데요. 이렇게 세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얘도 세울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어디 카페나 레스토랑을 갔을 때 예쁘게 딱 세워놓을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근데 얘네가 사이즈도 적당하고 핸들도 있고 스트랩도 있는데 장롱템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지퍼 때문입니다. 둘 다 이렇게 지퍼로 여닫는 가방인데요. 제가 프라다 모터백을 샀을 때 그것도 지퍼로 여닫는 가방이었는데 몇 번 들지 않아가지고 거기까지는 몰랐던 거예요. 이 가방을 열 때 손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지퍼를 쓸리게 되는데 저는 이 날카로운 지퍼 이빨이 손등을 이렇게 쓸게 되는 그 느낌이 너무 별로더라고요. 특히나 요즘처럼 날이 추울 때는 또 너무 차갑고 물건을 넣고 꺼낼 때 이 불편함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게 된 가방입니다. 특히나 얘는요. 지퍼 일뿐더러 여는 방법이 되게 불편해요. 굉장히 클래식하고 우아하고 고급스러워 보이는 이거 생로랑 이 로고 금장 장식이 얘를 열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열어야 되니? 자 이렇게 열어가지고 이 지퍼를 딱 넣어서 빼야 되는데 이 느낌도 제가 좋아하진 않지만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그래가지고 잘 손이 가게 되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제가 이 가방을 쓰면서 깨닫게 된 거는 나는 되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물건을 빨리 빼내는 걸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물건을 꺼낼 때도 빨리 꺼내고 제가 좀 성격이 급해가지고 이렇게 좀 지가 꺼내야 되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지퍼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디자인은 되게 예쁜데 잘 들게 되지 않게 된 가방들입니다. 자기 성격에 따라서 평소 습관에 따라서 사야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이후에 제가 다시 구매한 가방은 바로 지방시 미니 체인백이에요. 얘는 제가 동생한테 양도를 해가지고 사진으로 받아왔어요. 평소에 제가 뭐 지갑, 핸드폰 이 정도만 들고 다니기 때문에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산 미니 사이즈의 가방입니다. 그리고 이 가방은요 무엇보다 체인이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이 체인백의 고급스러움은 이 체인 줄에서 나온다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약간 두툼하고 약간 묵직하고 그리고 납작하게 눌려있는 디자인인데요. 되게 예쁘게 고급스럽게 나온 가방이에요. 이 체인 줄에 반해가지고 구매까지 했던 가방입니다. 그리고 가장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동그란 스터드 장식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맸을 때 체인 줄부터 스터드까지 반짝반짝 빛나는 가방이에요. 동생이 지금도 메고 다니면은 한 번씩 쳐다보면서 어디 거냐고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얘가 체인 줄이기 때문에 클러치처럼 그냥 들고 다녀도 예쁘고 지갑 대용으로 쓰기도 편하고 또 포인트가 확실히 되는 가방이에요. 정말 예쁜 가방인데 제가 얘를 양도를 결심한 가장 큰 현실적인 이유는 검정색 무지 솔리드 가죽. 이 생로랑 클러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부드러운 가죽이에요. 이 지방시 체인백이 염소가죽, 소가죽 두 가지 종류로 나오는데요. 제가 샀던 거는 검정색 소가죽이었어요. 정말 부드럽고 똑딱이 잠금인데 손으로 열고 닫으면서 안쪽, 바깥쪽 무의식적으로 스크래치가 나기 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사용하면서 나는 정말 이 무지, 솔리드 가죽, 정말 부드러운 가죽에는 내가 감당을 못하는구나 한 번 더 깨닫게 해준 가방입니다. 그래서 몇 번 쓰지 않고 새 주인을 찾아준 가방이에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저의 장롱템은요. 바로 짜잔! 너무 이쁘죠? 구찌 마틀라세 체인백입니다. 라지 사이즈고요. 이게 약간 핑크빛이면서 약간 보랏빛 핑크빛? 굉장히 예쁘죠? 이 색감에 반해서 산 가방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약간 보랏빛이 감도는 핑크색이에요. 은근히 이 금장 장식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장식 버클이 번떡번떡하는 게 아니라 이 구찌 마틀라세 라인은 엠틱 금장으로 나와 있어요. 원래 이 가방 자체가 약간 녹이 쓴 금장처럼 나와 있기 때문에 부식이나 뭐 색이 변색되거나 이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멜 수 있는 가방이에요. 이 색깔 자체로 되게 유니크하고 또 되게 우아하고 한편으로도 귀엽기도 한 그런 가방이에요. 안감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어요.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방의 체인, 굉장히 두툼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앤틱 체인줄로 나와 있어요. 한쪽엔 이렇게 가죽 스트랩이 중간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두 줄로 겹쳐가지고 짧게 멜 수도 있어요. 이렇게 매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방법이고요. 길게 늘여가지고
이 가죽 스트랩을 걸쳐서 길게 늘여가지고 멜 수도 있어요. 이 체인백이 장점이기도 한데요. 얘가 체인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클러치처럼 들고 다녀도 괜찮아요. 되게 예쁘죠? 다시 봐도 예쁜 장롱템입니다. 얘는 사실 관상용이에요. 이 가방도 마찬가지로 카프스킨 재질인데요. 구찌 특유의 이렇게 V라인 퀼팅이 되어 있는 퀼팅 가방입니다. 이때쯤부터 제가 퀼팅백에 좀 꽂혔어요. 근데 이게 카프스킨인데 생각보다 스크래치가 일부러 긁지 않는 한 생각보다 많이 잘 나진 않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장롱템이 된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는 너무 예뻐서입니다. 근데 이 색깔에 반해서 샀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굉장히 라이트한 뭐 핑크, 레드 마찬가지로 이런 컬러 가죽은 뭐 청바지를 입었을 때나 되게 떼get하기가 쉽거든요. 또 이제 뭐 환경에 따라서 직사광선에 노출되거나 이랬을 때 색깔 변색이 되기도 쉽고 오염이 되면은 또 눈에 굉장히 쉽게 티가 나는 그런 가방이에요. 뭐 편하게 외출할 때 때 타거나 오염될까봐 그런 게 좀 불안해가지고 집에 고이 모셔두게 된 가방입니다. 은은한 보랏빛의 핑크, 이 색깔이 너무 예뻐서 이 색을 너무 아끼는 마음에 애지중지 지금 관상용으로 모셔두고 있는 가방이에요. 그냥 보고 있어도 기분이 좋은 그런 가방입니다. 특별한 날에 정말 좀 돋보이고 싶은 날에 한 번쯤 들고 나갈 그런 가방? 제가 이때쯤에 이 핑크색에 꽂혔었나봐요. 다음 보여드릴 장롱템도 마찬가지로 핑크백. 하나는 이렇게 초미니백이에요. 얘가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굉장히 작아요. 얘가 지금 갤럭시 노트 10인데요. 이 핸드폰보다도 작은 가방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이 좀 들어가기 어려운 가방이 됐어요. 작은 지갑이나 차키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가방입니다. MCM은 이 스터드가 많을수록 좀 비싸거든요. 되게 들고 다니면은 반짝반짝반짝 예쁜 가방이에요. 한창 초미니백, 나노백이 유행했을 때 그쯤에 샀던 가방이고요. 실용성은 좀 떨어지긴 하는데 예뻐가지고 구매한 가방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백팩인데요. 제가 백팩이 없어가지고 하나쯤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디 놀러 가거나 좀 편하게 책가방처럼 메고 다니려고 하나 샀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좀 많은 짐을 가지고 멀리 나갈 일이 없더라고요. 얘가 미디움 사이즈였거든요. 가방이 크다 보니까 좀 불편해서 손이 잘 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고 처분했던, 실제로 제가 중고 거래 사이트에 올렸던 제가 찍은 사진들을 준비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백팩이 없으니까 하나쯤 그냥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을 법한데, 문제는 얘가 핑크색 가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색깔 변색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해요. 장시간 얘가 직사광선에 노출이 됐을 때 약간 누렇게 변하더라고요. 드문드문. 얘도 자세히 보면 약간 색깔이 변해 있어요. MCM 가죽이 스크래치에는 강한데 좀 오염이라든지 이염이라든지 이런 가죽 변색이라든지 여기엔 좀 취약하기 때문에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드레스룸에 예쁘게 진열하고 싶은데 이 햇빛에 이 가죽이 되게 취약하다는 거. 특히나 얘는 핑크 가죽이기 때문에 이 변색이 굉장히 눈에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일찌감치 새 주인을 찾아주고, 얘는 지금 소장용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좀 누렇게 색변색이 일어났기 때문에 팔기도 좀 애매한 그런 가방. 자, 이어지는 장롱템. 짜자잔. 마찬가지로 구찌 마틀라스의 토드백입니다. 스몰 사이즈고요. 이 마틀라스의 라인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아요. 굉장히 이런 부드러운 가죽, 엠보싱이 느껴지는 퀼팅. 거기다가 스크래치가 생각보다 잘 나지 않아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제가 핑크색 가방을 사는 바람에 걔가 장식용이 되고 나서 좀 더 실용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고른 백입니다. 유행을 크게 타지 않는 토드백 디자인인데요. 마찬가지로 구찌 마틀라스의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 V라인 퀼팅백입니다. 안감은 부드러운 스웨이드 재질이고 이렇게 내부 수납이 분할 칸막이가 있어요. 물건을 담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딱 정리정돈이 되는 가방입니다. 그리고 얘는요, 닫을 때 이 덮개가 딸깍 자동으로 이렇게 닫혀요. 이 안에 자석이 있는데 굉장히 강합니다. 그냥 물건을 바로 이렇게 열어서 꺼내고 닫을 수 있는 굉장히 제가 원하는 신속 간편한 가방이에요. 얘가 스몰 사이즈인데 생각보다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물건을 넣거나 뺄 때 굉장히 수월하고, 얘가 또 탑핸들 디자인이어가지고 손목에 이렇게 걸칠 수가 있어요. 또 이렇게 스트랩이 달려있어서 어깨에 멜 수가 있는데 맸을 때도 예뻐요. 1, 2, 3, 4, 5. 이 스트랩은 이렇게 5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얘가 스몰 사이즈이긴 한데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데일리로 딱 들기에 적당한 사이즈입니다. 디자인 자체가 되게 클래식하고 격조 있는 스타일인데요. 좀 어떻게 보면은 프로페셔널한 직장인한테 되게 잘 어울릴 법한 가방이에요. 얘 어떡해. 얘 좀, 어떡해요? 얘 좀 각을 좀 잡아줘야겠다. 얘 좀 꺼내가지고 각을 좀 잡아줘야 되겠어요. 좀 뭔가 꼬깃꼬깃해졌어. 이 프로엔 자슐러 판초백은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선호되는 브랜드는 아니지만 그 해외 유명 셀럽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거기에 대한 로망이 있어가지고 산 판초백입니다. 이게 어떡해. 너무 꼬깃꼬깃해졌어. 난 얘는 좀 일부러라도 들고 다녀야겠다. 좀 얘 너무 약간 사첼백으로 나온 가방인데요. 어떻게 보면은 어렸을 때 들고 다녔던 책가방 같기도 해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약간 이게 쨍한 핑크 살구빛? 이 색깔에 반해서 산 가방이에요. 이 가방이 보기보다 굉장히 부드러운 램스킨 가죽인데요. 크게 스크래치가 나진 않는 것 같아요. 가공법의 차이인 건지 어떤 방법인지 아무튼 크게 스크래치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금속 장식이, 이 앞에 이 금속 장식이 생각보다 잘 녹이 슬어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앤틱한 느낌으로 아직 안 되겠네요. 앤틱한 느낌으로도 조금 어렵겠어요. 얘는 빠른 시일 내에 제가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장롱에 고이 모셔두면 안 된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장롱템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요. 얘가 물건을 열고 닫을 때가 너무 불편해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버클을 열어주고 벨트를 풀러줘야 돼요. 얘는 가방에 벨트를 풀러줘야 돼요. 벨트를 풀르고 이렇게 딱 열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3단계가 있어요. 내부 수납은 굉장히 많은, 안에 이렇게 불륜 죽지 마라고 넣어놨는데도 죽었네요. 조금 더 빵빵하게 넣어야겠어요. 내부 수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에요. 앞에 안주머니 이렇게 똑딱이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감이 예쁜 가방입니다. 열고 닫는 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잘 쓰게 되지 않았던 가방이에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가방은요. 제가 지금까지 보여드린 가방 중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데일리백 가방입니다. 지금은 장롱템이 되었지만 가장 많이 들었던 가방인데요. 프라다 사피아노 탑핸들 미니백이에요. 굉장히 가볍고요. 사이즈는 핸드폰 정도가 들어가는 작은 사이즈예요. 전체 블랙 색상의 금장, 그리고 가죽 마감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 레드 블랙 매치가 굉장히 좀 고급스럽고 감각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구입하게 된 가방입니다. 원래 프라다 사피아노 가죽이 굉장히 스크래치에 강하잖아요. 근데 얘는 코팅 가죽이에요. 이렇게 코팅이 되어 있어가지고 얘가 비를 많이 맞고 눈을 많이 맞았는데도 크게 얼룩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굉장히 편하게 들고 다니는 가방입니다. 핸드폰, 지갑, 그리고 간단한 메이크업 파우치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활용도가 높은 사이즈예요. 또 가죽 스트랩이 있어가지고 어깨에 멜 수도 있고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가방이 되게 가벼워요. 이때 제가 가벼운 가방을 되게 좋아하는구나 알게 됐던 가방입니다. 워낙에 내구성이 좋아서 보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안심하고 편하게 놔두고 있는 가방입니다. 다음은요, 공주님 가방이라고도 불리는 디올 레이디 미니백입니다. 얘는 마찬가지로 얘도 가장 최근에 처분을 했기 때문에 제가 중고 거래를 위해서 찍었던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블랙 은장이고요. 양가죽 램스킨이 사용된 가방입니다. 여자들이 갖는 명품백에 대한 로망이 샤넬 플랫백 그리고 레이디백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 로망 때문에 질렀던 가방이에요. 이게 공주님 가방이라고 굉장히 인기가 많은 가방인데요. 이 반짝반짝 이 로고 장식이랑 그리고 체인 줄까지 되게 예쁜 가방이에요. 근데 얘는요, 정말 제가 딱 한 번 들고 그대로 장롱템으로 모셔놨다가 최근에 처분한 가방입니다. 이 가방이 정말 예쁩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들고 있으면은 정말 내가 공주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착각마저 들게 하는 정말 예쁜 가방이에요. 우아하고 고급스럽고 또 럭셔리해 보이는 그런 가방인데요.
문제는 제가 처분을 결정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얘가 너무 예민해요. 이 양가죽 램스킨이 정말 애기 피부처럼 너무 연약해요. 정말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 가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 탑핸들, 손잡이에 스카프를 감아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냥 드는 게 더 예쁘긴 합니다. 근데 이 가방이 얼마나 연약하냐면요. 그냥 잡았을 뿐인데, 긁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핸들을 잡았을 뿐인데 그대로 스크래치가 나요. 그래서 제가 그대로 장롱으로 모셔놨었던 가방입니다. 정말 가죽이 연약하고 예민하고, 근데 여기다가 이 가방이 이 뚜껑이 그냥 가죽 플랩으로 덮여져 있어요. 이 플랩도 정말 연약합니다. 똑같이 연약한 재질이에요. 최초에 이 가방을 제작하시는 장인분이 여자분들이 물건을 넣거나 꺼낼 때 이 손 동작, 그 모습마저 우아하게 꺼낼 수 있도록 이렇게 디자인된 거라고 하는데요. 근데 문제는 이대로 이렇게 손을 넣었을 때 그대로 가죽에 스크래치가 난다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또 이 반짝반짝하는 금속 장식은 되게 보석을 듣는 것처럼 예쁘긴 한데 시간이 지나면요, 손 지문이 묻고 그대로 뭐 때가 찢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예쁜 가방의 아름다움을 지키면서 들려면은 굉장히 섬세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가방을 들고 나간 그 첫날에 되게 예민해지더라고요. 사람들 북적이는데 가면 안 될 것 같고 이 신경이 자꾸 가방에 쓰이니까 너무 불편하고, 그리고 또 이대로 관상용으로 모셔두자니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계속 또 정말 관리를 계속 해줘야 되고, 굉장히 가방이 예민하고 섬세하기 때문에 정말 관리를 잘 해줘야 돼요. 사람들 많은데 가기 좀 두려워지는 가방? 대인기피증이 생기는 가방입니다. 근데 되게 예쁘잖아요. 제가 그냥 관상용으로 이렇게 좀 진열해 놓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좀 금속 광택제 그리고 가죽 이런 거 되게 좀 섬세하게 잘 관리를 해줘야 돼서 그냥 이대로 갖고 있자니 가방의 값어치가 빛을 잃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최근에 새 주인을 찾아줬어요. 근데 얘가 제가 작년에 샀을 때는 한 380만 원 정도로 구입을 했었거든요. 최근에 이 모델이 445만 원으로 가격이 올랐어요. 내 가방이 올랐으니까 나 돈 벌었다 생각을 하기 쉽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얘를 구입했던 그 영수증에 얘는 2018년산 모델이라는 그 보증서랑 영수증이 있고, 또 문제는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 하더라도 가죽이 늙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 경험상 잘 쓰지 않는 명품백은요, 이 모델에 대한 가격이 계속 오를 때까지 기다린다기보다는 이 상태가 좋을 때 가급적 빨리 처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게 돈을 버는 거예요. 요즘에는 중고거래샵도 체인점화 되어 있어가지고 구구스나 고이비토와 같은 큰 중고거래샵을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는 판매 수수료, 좀 수수료가 세요. 그래서 저는 제가 직접 거래하는 걸 더 선호하는 편인데요. 가장 1순위는요. 내가 저도 아깝지 않은 이 가방을 원래 가지고 싶어 했던 지인들, 합리적인 가격대에 조금 싸게 줘도 아깝지 않은 지인분들에게 이렇게 거래를 하는 게 1순위고, 물론 원하는 지인분들에게 덤탱이를 씌운다는 건 아니에요. 원래 이 가방을 원하는 지인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대로 좀 싸게 줄 수도 있겠죠. 아깝지 않게. 제가 제일 선호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는요. 중고 사이트에 직접 본인이 올려가지고 거래를 하는 방법이에요. 본인이 직접 거래를 해야 내 가방의 컨디션 그대로를 거래할 수 있고, 또 무엇보다 손해보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제값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서 그리고 영수증도 있으면 좋아요. 내가 카드를 긁거나 이 하얀 종이 주는 그 영수증 있죠? 그 영수증, 종이 가방, 박스, 더스트백, 가방 완전히 풀박스로 가지고 있는 게 좋습니다. 이게 잘 갖춰져 있을수록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정말 쓰레기같이 보이는 리본끈, 포장끈, 그리고 안에 막 종이, 쿠션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가지고 있을수록 좋습니다. 반대로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있으면요, 새 물건을 사는 것처럼 기분 좋게 거래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정말 솔직하게 거래를 해야 돼요. 디테일하게 어떤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가 있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내 가방의 컨디션 상태가 어떤지를 정말 솔직하게 거래를 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그래야 구입하는 사람도 기분이 좋고 판매하는 내 입장에서도 별 탈 없는 원활한 거래를 할 수가 있겠죠. 요즘에는 온라인에서도 명품을 많이 판매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가급적 직접
매장에 가서 구입하는 것을 추천해요. 특히나 고가 라인으로 갈수록 할인폭이 좀 크다 하더라도 매장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을 권합니다. 그게 좀 안전하기도 하고 또 내가 평생 계속 쓸 거라면 상관이 없지만 막상 사용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런 중고 거래에서는 가방의 컨디션도 중요하지만 어디서 구입을 했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품백 같은 경우에는 좀 번거롭더라도 내가 조금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더라도 매장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는 것을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다음으로 보여드릴 아이는요. 짠! 디올 어딕트 체인백입니다. 짙은 레드 색상이 굉장히 매력적인 가방인데요. 부드러운 램스킨 가죽의 가방입니다. 이렇게 딸깍 여는 플랫백이고요. 안감은 이렇게 부드러운 레드 스웨이드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장식은 앤틱 금장인데 체인에도 각인이 되어 있어요. 되게 예쁘죠? 그냥 이렇게 클러치처럼 들고 다닐 수도 있는 사이즈고 어깨에 맸을 때도 되게 예뻐요. 고급스럽고 우아하고 또 좀 발랄해 보이게 예쁜 가방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얘도 너무 예뻐가지고 장롱템이 된 가방인데요. 그래도 얘는 디올 레이디백이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플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고 닫을 때만 좀 신경을 쓰면은 조금 쓰기에 레이디백이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수월한 가방입니다. 저는 명품백을 사가지고 가지고 오면은 가죽 에센스를 좀 발라주거든요. 광택 효과가 나기도 하고 윤기가 흐르기도 하고 약간 보호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발라주는데 얘를 가지고 왔을 때 제가 에센스를 좀 발라줬어요. 근데 약간 거뭇거뭇해진 거예요. 그날 제가 밤에 잠을 못 잤어요. 아, 내가 지금 얼마를 날린 거야 해가지고 잠을 못 잤거든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니까 다행히 색깔이 다시 돌아온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그 에센스가 약간 물기가 있잖아요. 얘가 이 가죽 자체가 그 물기를 흡수하면서 좀 젖은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좀 말라서 다행이지 만약에 좀 제대로 마르지 않았더라면 좀 얼룩덜룩 그 얼룩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은 따로 이제 에센스를 발라주지 않고 이렇게 닦아주기만 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이후로 아 정말 디올 가죽이 예민하구나 다시 한번 깨달았었던 순간입니다. 또 이 모델이 우리나라에서보다는 좀 해외 셀럽분들에게 인기가 많은 모델이라고 해요. 디올 백은 되게 여성스럽고 우아하고 좀 고급스럽고 되게 예쁜데 정말 섬세한 관리가 필요한 가방인 것 같아요. 얘도 지금 대부분의 용도는 관상용으로 쓰이고는 있는데 이따금씩 특별한 날에 들고 싶은 가방이에요. 다음 보여드릴 가방은요. 루이비통입니다. 어느샌가 제가 너무 좀 작은 사이즈의 가방을 사다 보니까 아 명품백은 좀 커야 럭셔리하고 좀 클래식하고 그런 선입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사이즈를 샀어요. 루이비통 스피디 반둘리의 모델이고요. 40 사이즈를 샀었습니다. 굉장히 커요. 이따만해요. 여행 가방처럼 굉장히 큰데 제가 큰 가방을 잘 못 들고 다니잖아요. 데일리백으로 이것저것 넣어서 클래식하게 들고 다니려고 샀는데 제가 평소에 가지고 다니는 물건도 없고 또 무겁게 들고 다니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막상 잘 들게 되지 않았던 가방입니다. 그래서 가방은 또 제가 새 주인을 찾아줬고요. 그래서 얘는요 몸뚱이는 가고 지금 이 참 장식만 남아있어요. 양쪽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착용하는 참 장식이에요. 사실 루이비통 가방은 좀 사이즈가 커도 가죽이 아니라 코팅 캔버스이기 때문에 뭐 스크래치가 잘 나지도 않고 되게 가볍거든요. 그래서 잘 들고 다닐 법도 했는데 막상 사이즈가 크니까 손이 잘 가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방은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정말 내가 평소에 들고 다니는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구나 깨닫게 해준 가방입니다. 그래서 몸뚱이는 가고 지금 이렇게 이 꼬랑지만 남아있어요. 다음 보여드릴 가방은요. 짠! 모스키노 양가죽 소재의 탑핸들 체인백입니다. 실버 그레이 색상이고요. 약간 반짝이는 컬러예요. 약간 발렌시아가 모터백 스타일인데요. 근데 개인적인 취향이긴 하지만 발렌시아가 모터백 같은 경우에는 촉감이 약간 빳빳한 그런 느낌이라면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리고 스크래치에도 강합니다. 이 체인줄이기 때문에 두 줄로도 멜 수 있고 한 줄로도 길게 늘여서 멜 수 있는 가방입니다. 자, 안쪽에 보면요. 이렇게 똑딱이가 있는데요.
눌러서 양쪽으로 열리는 가방이에요. 양쪽에 똑딱이가 달려있는데요. 중앙 분리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수납이 가능해요. 생각보다 물건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사이즈는 작은데 얘가 이것저것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중앙 분리대 안에 탑핸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들었을 때 무게중심을 잡아주는 가방이에요. 무엇보다 이 가방이 되게 가벼워요. 오늘 보여드린 가방 중에서 프라다백과 함께 가장 많이 들고 다녔던 가방입니다. 앞에 이렇게 지퍼 주머니가 있는데요. 얘는 마찬가지로 손이 들어가기가 좀 어려워서 카드나 간단한 거 넣을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냥 장식용으로 앞주머니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여기에는 그냥 보증서가 들어있고 얘는 장식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들지 않는 좀 유니크한 가방이기도 하고 또 이 색깔이 무엇보다 되게 약간 실버빛이 돌면서 회색빛도 돌거든요. 그리고 빛에 따라서 약간 검정색도 감돌아요. 뭔가 사이버틱하면서 되게 감각적인 튀는 디자인이에요. 근데 막상 얘를 들었을 때 색상 자체가 실버 그레이이기 때문에 크게 튀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옷 색깔에 상관없이 들었을 때 잘 어울리는 가방입니다. 뭐 어디 그냥 동네 마실 나갈 때나 뭐 어디 친구들 만날 때나 밖에 나갈 때 편하게 들 수 있는 가방이에요. 내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스크래치가 하나도 안 났어요. 났을 수도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지금까지 장롱템이 된 저희 명품백 15개 장롱템 컬렉션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중에서 제가 실제로 가장 들고 다녔던 가방은 바로 이 프라다 탑핸들과 이 모스키노 체인백입니다. 두 개가 뭔가 닮은 것 같죠? 탑핸들, 스트랩, 그리고 가방의 사이즈, 그리고 무게는 얘가 조금 더 무거워요. 되게 좀 닮아 보이죠? 사람들마다 자기 생활 습관, 그리고 패턴, 이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에 맞는, 라이프 스타일 성격에 맞는 가방을 사야 후회가 없이 잘 들고 다닐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밖에 나가면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이것저것 구경해야 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렇게 움직임이 생기기 때문에 나한테 익숙하지 않으면 잘 안 들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럼 결국에는 장롱템으로 모셔지면서 이 아이들이 빛을 잃어가게 되는 거죠.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후회를 하고 이제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앞으로 이제 명품백을 살 때 더 이상 후회하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6가지로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요, 본인의 성격이에요. 예민한지 털털한지 섬세한지 여기에 따라서 가죽의 소재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굉장히 예민한 램스킨이나 카프스킨 같은 경우에는 좀 꼼꼼하고 섬세하신 분들이 좀 컨트롤하기 쉬울 것 같고, 본인이 좀 털털하고 활동적인 분들은 좀 견고한 소재의 사피아노 가죽이나 코팅 캔버스와 같이 좀 견고한 가죽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이 가죽 소재의 차이가 가방 관리랑도 크게 연관이 되거든요.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본인 성격에 맞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방을 선택하게 된다면 어렵지 않게 들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방의 사이즈입니다. 스몰, 미디움, 라지. 데일리백으로 들고 다니기에 본인이 먼저 어떤 소지품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지를 파악해야 돼요. 충분히 이 소지품들이 수납이 가능한지를 한번 보고,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데일리백이랑 가장 비슷한 사이즈의 가방이 편합니다. 불편하지 않게 들고 다닐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가방 착용 방식입니다. 어깨에 매는 게 편한지, 손목에 거는 게 편한지, 또는 뭐 옆구리에 끼는 게 편한지, 그냥 들고 다니는 게 편한지, 본인만의 평소에 가방을 드는 착용법이 다 있을 텐데요. 가장 익숙한 가방을 선택해주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요, 바로 가방의 무게입니다. 들었을 때 가방이 너무 무겁잖아요? 그럼 나갔을 때 여기 이것저것 짐까지 더해지면은 손목이 아프거나 이게 경우에 따라서 짐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들이 예뻐서 들고 나왔다가 남자친구한테 가방을 넘기는 것 같기도 해요.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가방을 선택해주는 게 좋겠죠. 다섯 번째는요, 바로 가방을 여는 방식입니다. 플랫형, 버클형 지퍼,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는데요. 평소에 네일 아트를 많이 한다면 직접적으로 클러치처럼 가죽에 손길이 닿는 건 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처럼 좀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아예 이런 식으로 그냥 오픈되어 있는, 그리고 가죽에 직접적으로 좀 털털하기 때문에 가죽에 직접적으로 손이 닿지 않고 열 수 있는 가방이 좋겠죠.
마지막 6번째는요, 바로 가방의 각입니다. 이 각에 따라서 가방이 세울 수도 있고 누워질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세울 수 있는 가방을 선호하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보관하기도 편해요. 네, 이렇게 간단히 내가 산 명품백이 장롱템이 되지 않기 위한 구매 팁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저처럼 이 장롱템이 골칫덩이가 돼가지고 중고 거래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텐데요. 간략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보증서를 포함한 영수증입니다.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고요. 이 영수증이라는 게 하얀 종이 영수증 있잖아요. 이게 2년, 3년 시간이 지나면요, 자연 기화돼가지고 글자가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이면 백화점에서 거래 기록을 남겨놓는 게 원활한 중고 거래에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산 명품백이 제값을 받을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바로 풀박입니다. 종이 가방, 박스, 더스트백뿐만 아니라 쓰레기처럼 보이는 뭐 리본 장식이라든지 그 안에 볼륨을 채워주기 위해서 넣어주는 종이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뭔가 쓰레기처럼 보여지는 무의식 중에 버리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은 가방을 처음에 열 때 그냥 그 종이 가방에 넣어두면 돼요. 이게 나중에 구입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 상태로 받았을 때 쓰레기처럼 보이지만 새 것처럼 내가 마치 포장을 뜯는 것처럼 그런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원활한 중고 거래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요즘에는 중고 거래샵도 체인점화 되어 있어가지고 뭐 구구스라든지 고이비토라든지 뭐 위탁해가지고 맡겨서 판매할 수도 있을 텐데요. 좀 수월하긴 하지만 판매 수수료가 있고 내가 생각하는 명품백의 값어치보다 조금 덜 받을 확률이 좀 높아요. 좀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본인이 직접 사진을 찍어서 뭐 중고 사이트에 올려놓고 이렇게 거래를 하면은 아깝지 않게 뭔가 손해보는 느낌이 아니라 원활한 중고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 경험을 통해서 요즘에 깨달은 건요, 이 명품백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은 골칫덩이에요. 정말 안 쓰는 명품백이 있더라면 본인이 정말 시간을 내가지고 확인을 해서 틈틈이 잘 관리를 하는 꼼꼼한 분들이라면 뭐 해당이 되지 않겠지만, 저처럼 털털이 분들은 이왕이면 가급적 빨리 처분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내가 산 명품백이 값어치가 오르더라도 사실 이 중고 명품백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낡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늦기 때문에 신상의 값어치를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명품백이라면 가급적 상태가 좋을 때 새 주인에게 양도를 해야 나도 마음이 편하고 주인도 기분이 좋고 또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또 새로운 가방을 살 수도 있겠죠. 제가 한국금거래소와 콜라보 콘텐츠로 골드 패션 스타일링 콘텐츠를 진행하면서 아이템을 셀렉하러 갔어요. 매장에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순금 팔찌 30돈을 차고 온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현금으로 교환해서 가는데 그게 금 시세로 따지면 한 680 얼마가? 이 정도로 받아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뭔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금이라는 게 맨날 차고 다니면서 뭐 스크래치가 나고 막 휘어지고 그래도 그 값을 잃지가 않는구나. 그래서 제가 최근에 좀 금테크에 관심을 갖게 됐거든요. 사실 뭐 골드바를 구입하거나 뭐 골드 통장을 만들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내가 샀던 명품백을 당시에 금을 샀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명품백이 너무 많으면 경우에 따라 저처럼 골칫덩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적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근데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관리하기에 좀 많아요. 막상 사게 돼서 들어오면은 이게 남주기도 아깝고 팔기도 아깝고 갖고 있으니 또 얘네들이 자꾸 늙어가고 뭔가 마음이 아프거든요. 하나를 사더라도 저처럼 좀 후회하고 가슴 아픈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한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지금까지 스타일연구소 패션 유튜버 전수아였습니다. 다음번 영상에서 바로 또 찾아뵐게요.